7월 5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사실상 하락 종목이 1,700개 이상 나왔습니다. 전일도 1,400개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지수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양극화된 시장에서 하락 종목들의 개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진 않다. 시장을 이렇게 주저앉힌 거는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분쟁 관련된 리스크가 시장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었고, 중국이 오늘에도 장중에 이슈가 나왔었죠.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하겠다. 제가 어제도 히토류에 대한 이 제품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다 히토류라고 부르거든요. 이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 상품들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제네런 재무장관이 방중을 했을 때 둘이서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미국도 중국도 강으로 나와버리면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고, 이런 경계심들이 결국 내가 아는 종목, 그동안 강세가 나왔던 업종으로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양시장 거래대금이 20조 원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나오지가 않은 게 그 이유입니다. 특히 최근에 10% 이상 상승 종목들이 거의 뭐 20개 이상 올라간 적이 많이 없죠. 그 정도로 양극화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마감 시장이랑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뭐 SX처럼 기존에 내가 가진 주식이 모멘텀과 실적과 뭐 재료가 좋으면은 그냥 내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까지. 왜냐면은 어떤 테마가 평생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테마가 돌거든요. 그 테마가 돌 때가 조금 더 기다리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주식들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재료가 소멸되고 또 실적도 망가지고 그리고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아, 수급도 안 들어와, 그러면은 과감하게 리밸런싱을 선택하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가 SX 같은 경우도 한 달 그 추천 나갔을 대비해서는 거의 뭐 30%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런 것들이 거의 한 4거래, 5거래 만에 한 번에 올라가면서 만회를 해버린 것처럼 제로와 모멘텀이 있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 왜냐면은 지수가 지켜주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수가 지켜주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내부적인 악재가 아니라 이 외부적인 악재잖아요. 왜냐면은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물건을 많이 파는 국가 중에 하나고, 중국, 미국 중에 하나고,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원자재 80% 이상은 중국에서 수입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 팔거나 미국에 파는데 이 둘이서 싸워버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국가가 굉장히 피곤해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이슈들이 뭐 지금 한두 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좀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모멘텀을 가진 주식들은 조금 더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사실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유통 물량들이 막 죽어버리면서 시장에 소외되지 않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는 게 맞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네, 지금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업종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주가 굉장히 크게 탄력이 많이 나온 것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서현이와 그리고 화신, SA,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처럼 자동차 부품 중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넥스트 레벨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시간을 들이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에 선물을 거의 뭐 퐁당퐁당이죠. 네, 거의 6천억에서 뭐 많게는 1조 규모의 순매도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선물을 매도 때리고 나면은 다음 날에는 선물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선물 시장이 유입되고 현물도 조금 들어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월 초잖아요. 월 초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에 대한 좀 포지션을 지금 당장에 잡고 이거 이번 달에는 뭐 풋옵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들, 또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슈는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오늘 뉴욕 증시 개장하는 거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다만 지금 뉴욕 증시 야간 선물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뉴욕 증시도 하루 조기 폐장, 하루 휴장,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이 정도까지만 오늘 짧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도 시장 자체가 장 초반에 또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대금과 거래 비중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72,0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냥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게 되면서 거래 비중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이 수급들이 어디로 넘어갔냐? 네, 코스닥시로 넘어갔죠. 오늘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뭐 포스코 DX, 루니 이런 종목들이
합쳐서 거래대금 거의 뭐 25%, 30%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명 중에 3명이 이 다섯 개 종목만 샀다는 거예요. 사고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에코프로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저도 그래요. 아, 지금은 사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로 제가 이 정도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일 막 6, 7%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이 포모 현상이 더욱더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반사될 수 있는 반사 기업들이 탄력이 나와주면은 관련 업종도 지수도 같이 오르고, 그럼 만약에 에코프로가 좀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막 신규 상승 종목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종목들로 많이 테마가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게 더 낫다. 만약에 에코프로 여기서 없어졌거나 제외를 해버리면, 만약에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공모에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진작에 코스닥은 800포인트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게 감사를 하되 너무 많이 수급을 좀 끌어당기지만 좀 좋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12조 원 중에 코스피만 샀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는 오늘도 삼성전자 샀습니다. 떨어지도 오르도 삼성전자 사기 때문에 지금 수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고, 그 수급의 불균형이 결국에는 업종의 불균형,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도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다만 그게 시장을 완전히 방향성 잡힌 건 아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는 종목들, 내가 아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계속 이런 말씀을 제가 하반기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방향성이 아직 안 잡혔는데.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런 때는 코스피, 삼성전자, 코스닥, 에코프로 지수 버텨주는데 우리가 뭐 굳이 뭐 종목들 팔고 매도할 필요 있습니까? 네, 그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리튬 관련 테마, 희귀금속 관련 테마가 제 생각에는 아마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오늘 그 관련 테마들을 좀 정리해드렸잖아요. 니켈 관련 테마와 뭐 그 광산 관련 테마가 주목을 받고, 종합 상사, 그런 무역을 하는 상사 관련 테마가 주목을 받고, 거기에 채굴하는 채굴 관련 테마가 주목을 받고,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테마가 주목을 받고, 이렇게 테마주들도 이게 흐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면은 소재 산업, 그리고 이 소재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만드는 제품 산업, 2차전지 산업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 되면 완성차 다음에는 인프라 관련 테마주들, 뭐 충전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테마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원자재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광산이라든가 그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상사 관련 테마주들, 종합 물류 관련 테마주들이 최우선으로 흐름을 받을 수 있고, 이거 다음에 이제 2차전지까지 흐름이 넘어갈 수 있겠죠. 넘어간 다음에 부품주들, 그리고 인프라 관련 테마주들까지 천천히 흐름대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슈도 나왔는데, 사실 뭐 테슬라는 그 굵은 모멘텀일 뿐이고 결국에는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꺾이기 전까지는 2차전지 업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투자자인데 뉴스를 봤는데 테슬라 50일이 신고가, 뭐 테슬라 뭐 슈퍼차저,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슈가 나오고,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가 막 계속 연중 신고가 랠리, 뭐 100만 원대 돌파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나도 한번 사볼까라는 심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투자 심리거든요. 그럼 투자 심리를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업종과 테마는 좋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에 다니까는 뭐 크게 없죠. 네, 그래서 내일 뉴욕 증시의 개장 이슈에 과연 뉴욕 증시가 어떤 식의 방향이 나올 것인지, 야간 선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뉴욕 증시 관련 이슈는 오늘 제가 새롭게 개장할 때 추가적으로 브리핑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슈팅 나온 종목들이 많아서 기분은 좋은데, 그래도 네, 지금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에코프로 올라간 종목들 없지만 감사하게 있으신 분들은 너무 축하하게 다른 종목들의 순환면을 기다리면서 하반기 시장 잘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타트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